안녕하세요, 햄머코치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고요. 빨리 얘기하면 일단 DJI 모터가 들어간 전기자전거를 이제 한국에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AM플로라는 브랜드의 자전거가 들어옵니다. 곧 5월 말 6월 초에 예상하고 있고, 더 좋은 소식은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서 이제 이 AM플로 DJI 모터가 들어간 전기 산악 자전거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약점으로 이제 등록이 됐고, 서울에서 이제 주요한 매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길 것 같고요. 저도 당연히 자전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타고 맛보고 뜯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략적인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용어도 좀 정리해 드리고 이런 게 필요해요. 저희 이렇게 이건 고프로예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DJI고요. 그쵸? DJI 사실 크게 흥미 없었는데요. 언제부터였죠? 작년부터였나? 이제 오즈모 액션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즈모 포켓 3가 나온 다음부터 갑자기 DJI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고프로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시스템을 DJI로 바꾸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죠. 무선 마이크라든지 또 발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중국 회사들 정말 무섭다. 그리고 중국 여기 보면은 저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IGP 스포츠에서 나오는 워치예요. 그쵸? 그리고 저희 속도계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고, 여태까지 저희 가민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민을 쓰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비싸지기도 하고, 또 이 가민이라는 건 또 이 가민 생태계 안에 있는 게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가민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과 호환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이런 IGP 스포츠 또는 DJI들은 이런 다른 기기들하고의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편리하고 해서 중국 브랜드의 제품들이 이제 뭔가 소비자의 그런 니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가격도 좀 공격적으로 책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예전에는 이 카메라들은 고프로가 그냥 이름값으로 유명했던 게 아니라 고프로 6, 7 이럴 때는 이런 성능을 나오는 카메라들이 고프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막 소니도 썼었잖아요. 근데 소니도 그 액션캠 역할 제대로 감당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 고프로도 그렇고 가민도 그렇고 이제 다른 제품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얼만큼 사용자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브랜드, 그 다음에 얼만큼 가격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 DJI가 만든 전기 산악 자전거도 DJI의 그런 카메라라든지 또 IGP 스포츠에서 만든 이런 속도계라든지 이런 중국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유의 편의성,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만든 자전거라는 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내구성이라든지 또 이 자전거의 프레임의 성능만 뒷받침이 돼 준다면 센세이션 하겠다. 자전거 시장에 새로운 뭔가 기점이 또 한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DJI가 에비녹스 맞죠? 에비녹스인지 애니복스인지 자꾸 헷갈려요. 에비녹스라는 모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보쉬로 따지면 퍼포먼스 CX 이런 이제 모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비녹스라는 모터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M1 첫 번째 버전이라는 얘기겠죠. 그냥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가볍고 힘이 센 이 키워드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M플로라는 브랜드의 DJI가 만든 에비녹스라는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뚱맞게 AM플로우는 뭐냐? 이제 브랜드 이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카, 스페셜, 트랙 이런 자전거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AM플로우는 DJI가 만든 자전거 브랜드입니다. 근데 본인들의 그 전기 시스템을 사용한 전기 자전거를 개발하고 만드는 AM플로우라는
이제 독립적인 자전거, 전기 자전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별개라면 별개고 또 별개가 아니라면 별개가 아니지만 DJI AM 플로우가 아니라 일단은 그냥 AM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AM 플로우의 전기 자전거, 산악 자전거는 PL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PL은 모델명이고 여러분들께서 조만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 PL 전기 산악 자전거의 등급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AM 플로우 PL 카본이 있고 그 다음에 카본 프로 모델이 있고, 그래서 카본 모델은 10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카본 프로 모델은 1580만원입니다 대략적인 뭐 스펙은 이렇고요. 여기 홈페이지 와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무게가 19.2kg이라고 나와요. 초경량, 그 다음에 최고의 출력을 상징적으로 이 숫자들을 딱 적은 것 같은데, 이제 19.2kg는 600W의 배터리가 들어갔을 때의 무게고, 배터리가 이제 600W랑 800W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는 처음으로는 800W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600W와 800W의 배터리의 무게의 차이가 얼마냐면요, 0.87kg입니다. 그러니까 약 900g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가장 가벼운 무게가 19.2kg인데 그건 600W 때니까 거기다가 900g을 더하면은 20.1kg이 되겠죠. 그래서 AM 플로우 PL 카본 프로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은 자전거 무게가 20.1kg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가볍죠. 보쉬 전기 자전거는 뭐 이렇게 19kg대 뭐 오베아에서 나온 경량 그 전기 풀파워 전기 자전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1,500만원, 스페셜라이즈드 S웍도 2,0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야 20kg 초반대 무게가 나오는데 1,580만원에 19.2kg, 그러니까 20.1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경량 풀파워 EMTB를 탈 수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터는 850W의 힘을 낸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피크 출력이 1000W입니다. 피크 출력은 부스트 모드를 30초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그 부스트 모드를 사용할 때 이제 1000W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105N인데 부스트 모드 30초를 쓸 때는 120N의 힘이 나온다. 전기 자전거 모드는 뭐 좀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가 부스트고 이렇게 차례대로 쫙 올라가는데, 그 모드에 따라서 이제 평상시 일반 모드에서는 850W, 그 다음에 105N의 힘이 나오고, 부스트 모드일 때만 120N의 1000W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터가 뭐 이제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뭐 부드럽다, 뭐 토크가 세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산악에 가서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고요. 해외 리뷰어들이 뭐 한 얘기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뭐 곧 들어와서 타볼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뭐 앵무새처럼 안 타보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보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일단은 뭐 이야기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벼운 무게, 그 다음에 높은 출력, 요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주의하게 봐야 되는 거는 두 모델 다 카본인데, 일단 뒷바퀴를 29인치, 27.5인치 멀렛을 사용할 수 있다. 플립칩을 조정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오메트리에 변화를 줄 수 있고 휠 세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풀 서스펜션 자전거니까 이제 링크 구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전형적인 이제 포바 링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스페셜라이즈드 FSR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유사한 구조라고 해도 또 이게 타보면 절대적인 또 질감이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기를 바랍니다. 네. 제발 좋아라.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쉬 전기 자전거를 저도 오랫동안 타면서 만족하고 타고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그 이바이크 플로어 앱이라는 게 한국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구사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진을 하나 찍든 사진을 하나 편집을 해서 그걸 친구한테 보내든 그걸 다운을 받아서 뭘 하든,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우리가 상상하던 우리의 편의들이 많이 우리 손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사실 자전거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꽤 있었죠.
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려면 무조건 샵을 가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왜 우리 이런 속도계를 전기자전거인데 왜 굳이 사야 되냐고요. 그쵸? 근데 굳이 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냥 거기 안에다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전기자전거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 안에 뭐 전원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따로 충전 안 해도 되고 따로 안 사도 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기는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면 DJI가 얼마나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뭐 스페셜이든 보쉬든 시마노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더 많은 뭔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단 그 내장 디스플레이가 좀 큰 게 들어가요. 2인치짜리가 들어가는데 OLED 되게 밝고 그 쨍한 그 이게 OLED거든요. 잘 보이시죠? 네, 이런 게 OLED인데 이거에 이제 터치가 되는 그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잠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GPS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이제 UX라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했던 데이터들도 좀 쉽게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중국 브랜드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DJI 카메라도 그렇고 뭐 이런 속도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펼쳐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다른 전기자전거 브랜드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가볍고 그 다음에 파워가 센 모터와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를 반영한 이런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되는 그런 편리한 소프트웨어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가볍게 지오메트리를 보고 있거든요. 제일 아쉬운 거는 스몰 사이즈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2X 라지 이렇게 AM 플로어가 만드는 사이즈가 4가지인데 그 4가지가 들어는 오겠지만 아무래도 미디움 라지가 좀 주력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스몰이 없다. 스몰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지씨 같은 단신은 어떡하죠? 편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은 미디움이 좀 작은 미디움인가 보다 하고 지오메트리를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형적인 미디움입니다. 근데 지오메트리적인 특성은요, 리치가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스택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리치가 길고 스택이 낮은 자전거 우리가 어떤 자전거 팔았었죠? 모르면 퇴사. 자, 몬드레이커가 좀 그랬었죠? 몬드레이커가 다리가 짧고 상체가 긴 동양인들이 타기 괜찮은 지오메트리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다운힐 중심적인 라이딩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리치가 길면 이제 자전거 위에서 뉴트럴 포지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니까 좋고, 또 이제 스택이 낮으면은 이제 앉았을 때 땅에 발도 편하게 닿고 그 다음에 뉴트럴 포지션에서 엉덩이 밑공간이 많이 확보되니까 움직임도 많이 편해지거든요. 그런 지오메트리다. 근데 전형적인 미디움, 전형적인 라지다. 그래서 내가 미디움 사이즈 잘 타고 있으면 미디움 사이즈 타시면 되고 라지 잘 타고 계시면 라지 잘 타도 되는데 난 스몰 타고 있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신다면 162가 되시는 분들도 미디움을 타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162 억지로 타면 타겠죠. 억지로 타면 그죠? 근데 억지로 타는 거 아니고 165 정도부터는 그냥 어떻게든 피팅 잘해서 탈 수는 있을 것 같고 162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170에서 뭐 제가 176인데 딱 그냥 정확한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고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탈 겁니다. AM 플로우 PL 카본과 AM 플로우 PL 카본 프로 모델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 일단은 프레임은 카본 둘 다 카본이고요.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배터리와 그 전기적인 시스템을 제외한 배터리 소재가 카본인 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달라져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통은 뭐 안장 정도는 똑같게 해주거든요. 근데 심지어 안장도 달라. 네, 그래서 그냥 다 다르다. 그래서 AM 플로우 PL은 카본 프로 모델을 사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500만원 차이가 또 우습진 않잖아요. 500만원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더 집중해서 튜닝을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좋은 거 타고 싶으면 카본 프로 모델을 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는
그냥 프레임만 카본이면 된다. 그냥 업그레이드 별로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카본만 사셔도 성능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뒤에 트래블은 150mm입니다. PL 카본 모델은 이제 은색이에요. 세틴 실버라는. 그리고 카본 프로 모델은 블랙에 금색으로 AM 플로가 들어갑니다. 중국이 제일 선호하는 컬러 조합 아니겠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시스템 다 똑같습니다. 800W 배터리 들어가는 거 똑같고, 서스펜션 다릅니다. 일반 모델은 폭스 플로트 퍼포먼스가 들어가고, 상위 모델은 폭스 플로트 팩토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포크도 당연히 다르죠. 그립2가 들어가냐, 그냥 그립 댐퍼가 들어가냐, 뭐 이런 거 다르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 모델은 GX, XX, 이글, GX 이글 12단 변속, GX 이글, 무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체인링은 이글 트랜스미션 EMTB 체인링. 트랜스미션 체인링이 들어간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모델은 무선 아니고요. 카본 프로 모델은 트랜스미션 XO 이글이 들어갑니다. XX 아니고, 트랜스미션 무선 구동계가 들어갑니다. 요것도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그리고 ML 사이즈는 크랭크가 155mm이고 X라지, 2X라지 사이즈는 크랭크가 160mm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둘 다 마구라가 들어가요. 마구라. 제가 이 자전거를 타면 마구라 브레이크를 처음으로 써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일반 모델은 MT5, 그 다음에 상위 모델은 MT7. 마구라 브레이크는 다뤄본 적은 있으니까 제동력이 좋으면서 제동력이 또 순발력이 있어요. 세인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세인트보다 조금 더 브레이크 감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동력은 상당히 좀 폭발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업그레이드 할 때 좋아하시는 브랜드입니다. 마구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리고 휠은 일반 모델은 당연히 알루미늄 휠이고, 그 다음에 프로 모델은 카본 휠이에요. 카본 휠까지 쓰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핸들바도 일반 모델은 알로이가 들어가고 프로 모델은 카본 핸들바가 들어갑니다. 자체 카본이네요. AM 플로어 엔듀오 카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타이어는 2.6, 2.6 조합이 아니라 2.5, 2.4 조합이에요. 앞에는 2.5, 뒤는 2.4. 맥시스가 들어가고요. 앞에는 아세가이, 뒤는 직섹터. 실패가 없는 조합이죠. 얘네는 진짜 신기한 게 그립까지도 AM 플로어 엔듀로 그립이에요. 그립까지 자체 생산한다. 대단한 녀석들이에요. 스템도 AM 플로어 엔듀로 스템이에요. 일체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체형이라는 거는 뭐가 일체형이라는 얘기일까요? 스템하고 핸들바가 일체형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들어오면 보면 될 것 같고, 35mm 오버사이즈. 그 다음에 안장은 직접 만들진 않았네요. 그래서 일반 모델에는 이제 셀레, 로얄이라는 모델이 들어가고, 프로 모델은 에르곤이 들어갑니다. 에르곤 상당히 편한 안장이죠. 시트 포스트가 좀 달라요. 어쨌든 가변 시트 포스트가 들어갔는데, 일반 모델은 미디움은 150, 라지는 170, X라지, 2X라지는 190mm 트래블에 가변 시트 포스트가 들어가는데, 프로 모델에는 가변 시트 포스트인데 트래블을 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래블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가변 시트 포스트가 들어가서, 키가 애매하신 분들은 가변 시트 포스트 때문에 500만원이 비싼 프로 모델을 살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네, 그래서 미디엄 사이즈는 125에서 150mm까지 트래블 조정이 되고, 라지는 155에서 180mm까지 조절이 되고, 2X 라지는 185에서 210까지 트래블이 조절되는 폭스의 트랜스퍼 팩토리 이제 가변 시트 포스트가 들어간다. 금색 스텐션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멋있는 거. 그게 들어가고요. 기본 액세서리가 설명서, 그 다음에 신기하게 토크렌치를 주네요. 그 다음에 샥펌프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조등 및 후미등이 들어있다는데, 무슨 전조등과 무슨 후미등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요한 사항은 충전기가 상당히 고속 충전기인가 봐요. 그래서 0%에서 75%까지 충전하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은 좋겠죠? 왜냐면 어딘가에서 75%까지 충전을 1시간 반 만에 할 수 있으니까, 밥 한 번 먹고 차 한 번 마시면 그 시간 후딱 가죠? 고창이나 원주나 이런 파크에서도 점심시간에 딱 충전해 놓으면 75%까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럼 좋지 않나요? 그리고 배터리가 탈착이 된다고 합니다. 탈착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런 거는 실제로 자전거 오면 보고 다 해야죠. 또 자전거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트루니엄 방식의
이제 리어 서스펜션 185에 55 이제 그 길이고, 저는 꼭 트로니온 방식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지오메트리를 봤을 때 제가 풀 서스펜션 그리고 엔듀로 바이크를 제일 편하게 탔던 자전거가 코나 프로세스 X거든요. 되게 낮고 되게 길고 한 그런 자전거였는데, AM 플로어가 이제 그런 지오메트리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트래블 길이 아닙니까? 160mm, 리어 150mm. 이제 엔듀로 자전거 170, 170이나 뭐 180, 180mm 트래블에 이제 완전 공격적인 엔듀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트래블이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얘가 이제 무게가 가볍잖아요. 무게가 가벼운데 160, 150mm 트래블이면 전천으로 타기에는 가장 좋은 자전거가 아닐까 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티어러에서 막 요즘 1치형 스템에 막 이런 거, 사실 EMTB 타시는 분들 그런 거 다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동그란 스티어러에 일반적인 스타일, 일반적인 핸들바를 사용해서 또 사용자 입맛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좋은 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페셜 전기 자전거는 뭔가 부드럽고 좀 세련된 게 매력이고, 보쉬는 좀 내구성이 좋고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이런 게 좋고 하다고 이제 보통 하면서 양쪽 자전거를 다 만족해 하면서 이제 라이더분들이 타시는데, 에비녹스의 그 모터가 들어간 AM 플로 PL 전기 산악 자전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산에서 탔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날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1080만원, 1580만원. 이제 자전거 가격이 정말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전거를 내가 도로에서 타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뭐 큰 기술력이 있어 라고 표현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자전거의 퍼포먼스의 한계는 사실 엄청 높잖아요. 엄청 고속과 또 엄청 험한 지형에서 매우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야 되고, 그 상황에서 또 전기가 내구성까지 나와줘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막 이 자전거의 가격이 과연 비싸다고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기능만 문제 없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새로운 EMTB 좀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제가 또 이제 자전거가 들어오거나 제가 새로운 뭔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사실 저희가 서울에서도 몇 안 되는 산악자전거 전문 매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산악자전거 아카데미 하고 산악자전거 유튜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산악자전거 매장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까지 있고, 이렇게 사실 소비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창구가 이렇게 많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레슨을 하는 일도 하고 또 라이더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라이더 분들이라면 저희 매장이 상당히 그 산악자전거 라이더 분들에게 친화적인 매장이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입문자분들에게는 더 친화적인 매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상담도 좀 받고 전화도 상담도 하시려고 하고, 신기하게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뭐 오픈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직접 전화가 오셔서 혹시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서도 AM 플로우 전기 자전거 하냐, 한다면 예약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방금 전화 오셨잖아요. 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괜찮게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은 뭐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서 뭐 예약을 받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주문해 놓은 자전거들이 있고 또 주문할 수 있으니까, 일단 관심 있고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 통해서 또 저희 통해서 세팅하고 출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0270-2398 구매도 하실 수 있고 또 레슨도 받으실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전화 주시면 예약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구매를 좀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예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